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5월 21일 오전 11시입니다. 지난 18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의 최고 히트작은 호텔 경제론이었죠. 지금 수많은 패러디를 양산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내용의 문제점도 있지만 이 문제를 다루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수많은 팩트체크 자료를 내면서 반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의대 2,000명 증원,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사회적 협의도 없이 밀어붙였던 의대 증원이 곳곳에서 문제점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수습되지 못한 의료 대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틀리지 않았어, my way를 했던 사람이 윤석열이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런 윤석열의 길을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우려가 됩니다. 자, 이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텔 경제론을 히트시킨 장본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페이스북 글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요즘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들은 일관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문제됐던 사건이나 발언을 다시 꺼내서 덤벼볼 테면 덤벼보라는 듯이 우겨대는 겁니다.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만들어질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곡학아세의 세상입니다. 호텔에 예약했다가 취소해도 마을에 돈이 돌고 돌았으니 잘 된 거라는 노쇼 경제학을 다시 꺼내들더니 어제는 몇 년 전 기준이라곤 하지만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만원을 벌 수 있고 커피 원가는 120원이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알아본 것이라는데 도대체 어디서 알아본 걸까요? 자, 그래서 끝으로 가면 어렵게 하루하루 생업을 유지하시는 자영업자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발언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자, 요즘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유연함, 실용성, 실사구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사구시의 바탕은 기본적으로 사실과 과학에 기반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해남에 건설하는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풍력 발전으로 하겠다란다든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은 사실과 과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런 위험한 공약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장한 사실은 기본소득 또 지역화폐를 주장하기 위해서 꺼낸 게 이 호텔 경제론인데 내용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여러 허점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마이웨이 할 거야 라고 고집하는 것은 이건 윤석열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우려된다라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글 하나 볼까요? 자,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긴 글을 남겼습니다. 앞부분은 원래 우리나라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테라, 루나 사태를 만든 그였는데 당시 한국 원화와 1:1 연동된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할 실질적 자산이 없었죠. 그러니 테라를 만들었다가 실질적 자산이 없으니까 뭘 만들었느냐? 자매 코인인 루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루나를 많이 발행해서 가격을 또 띄우고, 그런데 결국 뒷받침하는 자산이 없으니 이게 결국 돌고 돌다가 거의 폭락 사태를 맞아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이런 손실을 발생시켰는데 정말 결과가 참혹했죠. 그런데 이걸 보고서도 위험한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가서 이준석 후보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은 언제나 위험하고 실험적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무책임하게 던지고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럴듯한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늘 업자들이 환호하고 국민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본인이 뭘 알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조차 의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써준 것을 제대로 소화도 못한 채 던져놓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젠비디아
코리아 이야기, 수직 이착륙기를 양산하겠다라는 황당한 발언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것 아닙니까? 경제를 장난감처럼 다루는 정치인이 집권했을 때 그 피해는 언제나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옵니다.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학습도 반성도 없이 또다시 스테이블 코인을 꺼내드는 것 자체가 무책임의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이 디지털 자산 정책을 운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걱정 어린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태도라는 거죠. 이게 몇 년 전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2022년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구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죠. 당시 지역 공약으로 뭘 내세우느냐, 갑자기 느닷없이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 김포공항을 없애겠다, 그리고 김포공항이 담당하던 국내선을 인천공항에 통합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자 곧바로 아니 공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수요가 제주도 가는 건데 제주도 관광산업을 고사시키겠다라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하니, 아니 이걸 뭔가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제주까지 가는 해저 터널을 뚫겠다. 그래서 GTX를 제주도까지 연결해서 해저 터널로 갈 수 있다.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또 엉뚱한 발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앞으로는 수직 이착륙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 활주로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김포공항 미리미리 이전해야 된다. 이런 식의 황당한 논리로 발전했습니다. 그 당시의 해프닝을 연상시킨다라는 거죠. 뭔가 자신들의 논리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 이 허점을 지적하는 어떤 비판이 들어왔을 때 그걸 수용해서 이런 점은 우리가 좀 보완을 하겠다가 아니라 아니야,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마이웨이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집, 우격 따짐이 앞으로 정말 사실상 당선이 유력시되는 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바라보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신당 대변인이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죠. 자, 이분도 페이스북 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보시면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 논란에서 윤석열의 그림자가 겹쳐 보입니다. 그 주변엔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의 몰락도 그랬습니다. 정권의 쇠락은 실책 때문이 아니라 침묵 때문입니다. 입을 닫은 참모들, 영혼을 팔아 충성을 가장한 간신배들, 그들이 어깨를 두드려 줄수록 그는 죽을 길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길목에 선 듯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마련입니다. 그의 미래가 윤석열과 다를 것이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이라면 다를 이유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자, 요즘 통합, 포용, 실용을 외치는 이재명 후보가 좀 자기와 다른 의견도 수용하는 모습, 좀 실질적인 유연함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